안녕하세요. 배스킷볼 다이제스트 건디입니다. 팟캐스트로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기도 했습니다. 개막 후 처음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시즌 극초반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패널부터 먼저 소개해드리죠. 올해까지 구독자 10,000명을 달성하겠다는 일념하에 거의 영상 공장을 돌리고 계신 또 그래서 과로사 직전이신 소닉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닉 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패널분입니다. 서부 시즌 프리뷰 팟캐스트 때 함께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재밌었던 녹화였는데, 그때 호기롭게 미네소타 탑2를 외치셨던,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예, 좀 그렇게 됐는데요. 네, 늑대와 함께 춤을님, 늑춤님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늑대와 함께 추물입니다. 소닉님과 늑춤님은 사실 늑춤님 섭외할 때 소닉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혹시 두 분은 원래부터 알고 계셨던 관계인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제가 대답할까요? 먼저 하세요. 뭐 아무나 답변하셨어요. 네네. 네, 이제 NBA 매니아 그 사이트에서 아주 옛날부터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 아름아름 서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소닉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농구에 대한 조예도 깊으시고 그리고 또 외모가 또 굉장히 출중하세요. 보셨겠지만 맞죠, 맞죠, 리치에서 맞죠. 예, 예. 네네. 근데 그 외모와 평소에 그 침착한 텍스트와는 전혀 다른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그 광기가 있어서 굉장히 맞습니다. 매력적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형님으로 이제 꽤 오래 음. 이제 따르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소닉님은 이 늑춤님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 처음 만났을 때는 저희 둘 다 20대 중반에 되게 파릇파릇했었는데요. 네네. 그때가 지금 벌써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둘 다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네.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연민의 대상이었어요. 이렇게 미네소타가 이제 2007년인가 그때 본 것 같은데, 네. 본인도 뭐 시애틀 응원했으면서 그때부터 한 15년 이상 사실 이 친구가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음.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뭐 약간 좀 업되기 시작하더니 본인은 이제 나이도 먹고 뭐 가정사도 인제 뭐 아이도 키우고 하다 보니까 좀 팍팍해지고 뭐 인생 자체가 좀 힘들어진 찰나에 미네소타에 약간 기쁨을 좀 줬거든요. 그래서 네네. 항상 여름에만 보통 보여요. 인제 바위 틈에 자라같이 사라졌다가 여름이나 뭐 드래프트 때 되면 이제 나타나 가지고 뭐 내년에 뭐 찬란한 미래가 있다니 뭐 이러다가 또 사라지고 뭐 약간 계절을 나타내는 어떤 바로미터가 철새 같은 존재였는데 좀 잘 되겠거니 했더니 금년에 또 약간 진짜 잘 될 것 같이 저도 생각을 했는데 또 네. 인제 초반 성적이 안 좋아서 되게 좀 침울한 모습 보면서 '이 친구랑 네. 같이 뭐 이렇게 희로애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또 한번 느끼면서 또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서부 시즌 프리뷰 팟캐스트 때 이제 되게 미네소타를 이제 본인의 응원팀이지만 또 되게 객관적으로 전력을 높게 평가를 하셨는데 사실 시작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부상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늑춤님은 지금 이제 미네소타의 시즌 극초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부상은 있긴 있어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감독과 선수들이 뇌를 많이 다친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뇌 부상이 좀 있고 네네네네. 지금 초반에 오히려 제가 굉장히 질 것 같은 혹은 이제 최근 몇 년간의 이제 상대 전적이 있잖아요. 네. 이게 힘든 상대들 대상으로는 오히려 이겼어요. 못 이기던 상대들을. 음. 그 뭐 덴버라든가 킹스 원정 두 경기 뭐 이건 당연히 어려운 음. 상대고 음. 걱정했던 경기들이고 근데 반면 이제 상대적으로 전력 자체가 센 건 아니어도 이 타운스 시대에는 절대 못 이기던 팀들 샬럿, 시카고 이런 데를 못 이겼어요. 여기가 미네소타가 네네. 다 이겼거든요. 음. 근데 지금 그전에 세난 레이커스 댈러스는 그래 뭐 그렇다 치는데 지금 마이애미 포틀 3경기를 졌어요. 3연패를 했는데 이게 진짜 대박이었거든요. 네네네. 이때 보면서 이거 지금 세컨스 하나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네네. 기본적으로는 콜리가 지금 손목 부상에서 후유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프리시즌에도 공을 못 음. 들었대요. 음. 그래서 그 손목 부상이 있는데 그 팀 내에
그 뇌가 있는 선수가 한 명이잖아요. 이 콜리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근육들만 가지고 농구를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지금 상태가. 아, 좋습니다. 네. 사실 정말 시즌 이제 극초반인데 서부, 동부 모두 예상했던 것과는 살짝 좀 다른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연 그 와중에 또 클리블랜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벌써 14연승인데, 네. 소닉님께서는 클리블랜드의 이 정말 엄청난 기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아, 네. 제가 잘 몰라서 지지난주인가 클리블랜드 더듬어 보기라는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는데요. 스탯을 보니까 공격이 정말 압도적 1등이고 팀 야투가 50%가 넘었었어요. 또 음. 53% 가까이 됐었는데 네. 완전 미친 야투였고, 사실 이거는 너무 심하게 잘 들어가서 뭐 모든 부분, 그러니까 풀업 점퍼, 뭐 스팟업 샷, 뭐 드라이브 다 1등이었거든. 다 탑3 안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페이스까지, 원래 이제 투빅 쓰는 팀이니까 좀 페이스가 느렸었는데 속공까지 이제 잘해요. 그러니까 페이스 7위 팀에 에반 모블리가 속공을 확 늘려가지고 트랜지션이 되게 좋은 팀이 됐고, 사실 진짜 이 정도로 공격이 아웃라이어급으로 이게 좋은 거는, 저는 이제 백업 가드들 슛이 막 56%, 57% 이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유지되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오늘 녹화일 기준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고, 좀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수비는 이거는 아이디어를 그 영상에서 좀 구해서 그 밑에 이제 댓글로 또 갈블리님이라고 우리 채널 출연 한번 해주셨었는데, 요분이 네네네. 이제 답글 달아주신 것도 보고 이제 경기도 보고 했는데, 수비도 조금 독특한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 스틸 되게 많이 하는데 디플렉션 좀 적고, 그래서 난 좀 이상하다. 요거는 약간 네. 압박을 좀 적게 하는데 함정 파서 이렇게 뒤에서 낚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보니까 스위치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제가 발견한 건 이제 투쓰리 지역방어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지역방어 쓰는데 그 앞에서 이제 팔 뻗어서 이제 스틸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하더라. 타이 제롬이라는 선수가 확 튀고, 뭐 전체적으로 하여튼 공수가 너무 잘 되고, 뭐 접전까지 다 이기고 뭐 이런 걸 봐서 네. 진짜 너무 대단한데, 그래도 저는 야투가 너무 상식 밖으로 잘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의 조정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살짝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네네. 이거대로 가면은 73승이죠. 맞죠, 맞죠. 네. 근데 사실 또 작년이랑 비교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눈에 띄는 선수가 진짜 갈란드인데, 갈란드가 미첼이 오고 나서, 미첼은 사실 작년에도 되게 에이스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네. 그 둘이 살짝 동선 정리가 안 되고 좀 공존을 잘 못하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올해는 갈란드의 좀 성적도 그렇고 약간 모습들이 되게 좀 눈에 띄게 좋아 보이던데, 소닉님은 또 이 갈랜드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잘하는 것 같고요. 네네. 플레이 디테일적으로 봤을 때 갈랜드 슛도 좋은데, 옛날에 네. 스티븐 애쉬 선수랑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베이스라인 어. 핥으면서 이제 패스 주는 거나 뭐 내쉥이라 그러는데, 뭐 네. 플레이 스타일도 굉장히 정교하고, 그리고 지금 가드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클리블랜드가 벤치까지 이제 투 가드를 돌려요. 타이 제롬이라는 선수가 제가 그때 영상에 넣은 대로 들어갔고, 로테이션에 네. 카리스 르벗이라고 이제 지금 케니 애킨슨 감독 밑에서 브루클린 네츠에서 이제 핸들러 역할을 네. 하면서 떴던 선수가, 두 명, 이렇게 네 명이 항상 투 핸들러가 돌아서 오히려 이제 가드들은 더 따로 놀아요. 그럼 따로 노는데 양쪽에서 이제 피켓롤 옵션이 48분 내내 돈다는 거. 따로 노는데 굳이 이제 서로 합쳐서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피켓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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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켓롤 이렇게 네 가지가 도는 거고, 넷이서 포가드 돌 때도 있고 한데, 어쨌든 트랜지션을 늘리면서 핸들러 여러 명이 좀 비슷한 공격을 번갈아서 하는 거는 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대신 요 공격을 되게 잘하고 있고 트랜지션이 되게 잘 통한다. 뭐 큰 경기에서 이제 반복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규 시즌에 한해서는 모든 피켓롤 조합이 잘 돌고 있기 때문에 흠잡을 데 딱히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눅중님은 이제 시즌 초반에 이제 미네소타 제외하고 살짝 눈여겨보고 계신 팀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아무래도 워낙 미네소타를 집중적으로 보는 사람이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다른 팀도 미네소타랑 좀 상관이 있는 팀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 타 팀은 뭐 잠깐 구경하는 수준인데, 그래도 네. 제가 조금 입을 댈 정도로 봤다 하는 팀은 디트로이트랑 뉴욕 닉스 딱 두 경기, 두 어. 팀이거든요.
네네. 이유는 이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라운드 픽이 미네소타한테 넘어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네. 이제 탑 13, 이제 로터리 보호가 돼 있는데, 네. 탑 13픽까지 보호가 돼 있는데, 디트로이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선전하고 있거든요. 지금 동부 네. 기준으로는, 예, 지금 동부 7위를 하고 있고, 6승 8패 기록으로. 네네. 그리고 지는 경기도 사실 쉽게 지지 않아요. 디트로이트가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 좀 많이 달라졌을까요?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까지 디트로이트의 특징이 이게 제대로 된 베테랑도 없었고 경기를 보면은 정말 무슨 시퀀스를 만들고 싶은 건지 도저히 모르겠는 포지션이 되게 많았거든요. 음. 근데 올해 지금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케이드 커닝햄이 드디어 포텐이 터졌다. 그리고 뭐 제이든 아이비가 좀 싹수를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음. 물론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디트로이트가 뭔가 그 애매한 그 베테랑들 많이 데려갔어요. 그렇죠. 뭐 헤리스, 팀하더웨이 거의 주니어 뭐 이런 뭐 네. 말릭 비즐리 이런 경험 있는 그 툴이 굉장히 막 다양하고 스타급은 아닐지라도 경험이 있고 이제 그 한 포지션에서 자기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몸에 체득돼 있는 선수들이 추가됐다는 게 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뭐 좀 말이 안 되는 이 장면이 많이 줄었어요.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네. 보고 예를 들면은 뭐 지금 그 플레이어 스크린을 서주고 이거를 오프볼 슈터가 돌아 나와서 패스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스크리너가 이상한데 막 저 페인트존 쪽에 있다가 늦게 나온다든가 이런 장면이 되게 많았거든요. 디트로이트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면에서 좋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이 초반 반짝 돌풍이 아니라 어느 음. 정도 동부에서 플레이오프 싸움을 할 팀이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면 네. 원래부터 그 가지고 있던 어린 유망주들의 에너지 레벨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네. 약간의 적절한 경험이 더해져가지고 뭐 네. 결국은 내년에 미네소타에 1라운드 픽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눈여겨볼 팀으로 이제 뉴욕 닉스를 골라주셨는데 살짝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 법한 팀이거든요. 지금 워낙 기대치가 높았으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 동부 시즌 프리뷰에서도 뉴욕 닉스를 좀 컨텐더 느낌으로 뽑았는데 성적이 지금 영 신통치 않죠. 이제 눅주님께서는 어떤 면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닉스 경기는 뭐 꽤 많이 봤습니다. 꽤 많이 봤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그냥 당연히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닉스가 네. 지금 뭐 우승 후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클리블랜드처럼 14승 무패할 거라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닉스의 가장 큰 변화는 사실 미칼 브리지스와 이 타운스, 카렌서니 타운스의 추가인데 그쵸. 그중에서 특히 타운스가 이제 큰데 음. 물론 값은 미칼 쪽이 훨씬 더 줬지만요. 어떻게 보면 네. 뭐 훨씬 네네. 덜한 편이 좀 뭐 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아무래도 1라운드 픽을 사람들이 좀 화폐 단위처럼 생각하는 게 경향이 있다 음. 보니까 네네. 그런데 이 타운스라는 선수 자체가 지금 보시면 스탯이 어마어마해요. 음. 지금 뭐 평득이 26.5점에 야투 54%, 뭐 3점 50% 넘어가고 리바운드도 막 13개씩 잡고 있어요. 네네. 근데 턴오버도 또 적어요. 2개밖에 안 합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30뭐 티보드니까 당연히 30분 넘는 이 시간을 예, 소화해주고 있는데 34분을 네네. 소화해주고 있는데 근데 네. 이 타운스라는 선수의 함정이 이 어마무시한 스탯을 가지고 브런슨, 미칼, 아누노비와 함께 하는데 온코트 마진이 2.6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타운스는 활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인 건 맞거든요. 공격에서 네. 타운스가 보여줄 수 있는 이 엄청난 효율성과 그리고 또 그 사이즈에서 오는 리바 싸움 이거 리바도 좀 약간 독특한 게 수치를 올리는 선수긴 한데 이 선수가 하여간 이 타운스란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이 신체 조건에서 오는 한계가 있는데 심지어 네네네. 이 이전 영상을 제가 봤어요. 이 집단지성으로 만드신 우리 소니님께 집단지성으로 만드신 영상을 봤는데 네. 예, 타운스는 그걸 다 알고 쓰는 선수예요. 어웨어니스 떨어지고 음. 또 수비에서 움직임이 좀 굼뜬 면이 있는 데다가 이 음. 1대1 저항력이 굉장히 낮아요. 이 약간 진짜 극악한 NBA 선수라 보기 힘든 그 힙턴과 수평 움직임과 뭐 무관하지 않을 텐데 음. 그걸 알고 쓰는 선수예요. 타운스는. 실제 음. 미네소타는 그거를 알면서 썼고 그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고배열을 될 것 같고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근데 현재 뉴욕이 쓰는 걸 보면은 타운스를 딱 원빅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타운스를 원빅 센터로 세워놓으면 장점이 물론 있어요. 그 자리에 놓으면은 공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상대 센터를 끌어내는 효과도 크고, 그리고 또 타운스 특성상 이 이지선다가 굉장히 강해요. 3점도 정확하지만 정말 상대 수비가 움찔만 해도 그 7풋짜리가 이 치고 들어가는 그 드라이브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정말 높은 곳을 바라보는 팀이라면 절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원빅으로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결국은 강팀끼리의 대결에서는 클러치가 옵니다. 이건 뭐 어느 한쪽이 상대를 일방적으로 압도하는 그런 경기는 없어요. 심지어 요새는 뭐 말이 나오는 게 뭐 심판도 조절을 해요, 진짜로. 접전으로 갑니다. 네네네. 저는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타운스 같은 선수가 코트 위에 있으면 상대로 하여금 높은 확률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문을 하나 열어주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운스를 원빅으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뉴욕이 결국은 지금의 라인업이 아니라 나중에 클러치가 됐든 뭐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모르겠죠. 미첼 로빈슨이 돌아온다면 네. 새 투빅 라인업을 보여줄 거라고 지금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늑춤님께 타운스는 살짝 그 옛 여자친구 느낌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못 보실 수도 있거든요. 소니님께서는 뉴욕 니스 경기 보셨을 때 타운스의 롤에 대해서 네. 또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진짜 아까 저희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공격 시너지가 너무 강할 것 같았는데 오펜시브 레이팅 3등이거든요. 네. 일단 이것만 보면 되게 만족할 만한데 아무래도 디펜시브 레이팅이 그렇다고 막 20메디 하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명색이 탐 티보드 감독 팀인데 그래서 늑춤님 말씀하신 대로 센터가 왔을 때 타운스가 이제 그 옆에서 이제 태깅하는 롤을 맡아야 될 텐데 그때는 좀 이 영상에서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모습 대신 최소한 뭐 손질을 좀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디펜시브 레이팅 한 15위권 안쪽으로라도 올리면 그래도 남는 장사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좀 동부팀 얘기를 살짝 해봤는데 혹시 또 소니님께서는 눈에 띄는 팀, 또 서부권 팀 중에 또 눈에 띄는 팀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우리 건디님이 제일 좋아하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왜냐하면은 네. 저는 워리어스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2번이나 있었어요, 벌써 5년 사이에. 그렇게 대단했던 팀이 이제 플레이인까지 떨어지는 거는 이제 나이도 많고 네. 누가 봐도 이제 컷탐그 해체하고 커그는 늙어가고 뭐 당연히 이제 질롱하면서 네. 브랜드 가치를 약간 이제 코비 말년같이 즐기다가 뭐 가는 구단이 되겠구나 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도 이듬해 우승을 했고요. 네. 이번에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뭐 저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좋은 영입이 있긴 한데 시너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영입은 버디 힐드 이 선수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네네. 골스 오펜스가 너무 잘 맞고 또 주목해야 될 게 디그린 3점 슛이에요. 요새 3점 좀 많이 네. 쏘더라고요. 네. 디그린 3점 슛 혹시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늑추님? 네? 집중 안 하세요? 글쎄 뭐 잘 넣어봤자 3할 중후반 정도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기 응원하는 팀 말고는 애초에 관심이 없는 건데 45%에서 45%. 네. 디그린이 45% 넣고 있다. 네네네. 곧 내려가겠네요, 골스. 아니라는 얘기도 좀 근거를 삼아서 해볼게요. 일단 우리 모티베이션님한테 이것도 들어서 이제 알게 된 지식 중에 하나인데 네네. 디그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슛이 뭐죠? 45도에서 쏴서 이제 님 앞에 맞고 떨어지는 그런 짧은 3점 슛이죠. 책가방 던지는 것 같은 거. 그죠? 네네네. 네네네. 윙에서 던져서 이제 앞에 맞고 떨어지는 거 지긋지긋 하셨잖아요. 그죠, 건디님? 그렇죠. 네, 근데 보니까 반 이상을 코너에서만 던지고 있어요. 원래는 한 15% 이 정도밖에 안 던지거든요. 거의 다 윙에서 체크방 던지는 선수였는데 네. 코너에서 많이 던지고 있고 주목해야 될 게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나 뭐 이런 선수도 어시스트가 평균 어시가 36분 하면 3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골스 오펜스가 딴 팀이랑 다른 게 피켓롤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제 슈터들 튀어 올라오면서 핸드오프 받고
그쵸, 거기서 그쵸. 아니면은 포스트에 볼렀다 스플릿 액션 해가지고 3점 쏘고 이런 건데 네.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가 이제 좀 나눠져서 탑에서 그 정도 배급은 하고 디그린 백업이 또 카일 앤더슨. 나 얘는 골스가 왜 데리고 왔는지 진짜 이해를 못했었는데 네. 디그린 못 나올 때는 디그린 백업으로 카일 앤더슨 들어왔을 땐 카일 앤더슨 이거 다 해줘요. 포스트에서 이제 그렇죠, 피딩 같은 거 그렇죠. 잘해줘요. 그 네네. 오펜스가 힐드 카일 앤더슨, 뭐 디그린 커리, 트잭 대 커리 힐드 뭐 이렇게 해도 어떻게 다 예쁘게 잘 돌아가고요. 네네. 또 주목할 게 턴오버 유발이 9인데 좁게 서서 이제 긁고 나서 힐드가 또 속공이 장난 아니거든요. 속공으로 정말 히트 쳤던 선수고 네. 먼저 뛰어가서 이제 반대쪽 윙에서 3점 쏘고 이게 진짜 특기였던 선수인데 이게 그렇죠. 주요 해서 이제 골스는 빠르면서 3점도 잘 쏘고 디그린이 있던 없던 이제 볼 잘 돌아가는 그런 팀이 된 것 같고 진짜 시너지가 좋아요. 그래갖고 저는 골스도 쉽게 내려갈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클라호마 시티가 지금 굉장히 큰 암초를 만난 상태에서 서부가 약간 권력 공백 느낌이 있거든요. 미네소타가 지금 빌빌거리고. 그래서 저는 워리어스 상위 시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클리블랜드 얘기 때 잠깐 해 주셨지만 이제 평균을 회귀한다고 해서 버디 힐드가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좀 언젠가는 평균으로 돌아가서 그 순위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모티베이션 님이 좀 대표적이신데. 네. 육축 님은 그 버디 힐드나 이제 골든 스테이트의 이런 기세가 계속 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물론 시즌 초반이긴 한데 네. 지금 정도면은 이제 나름 의미 있는 데이터가 꽤 쌓인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가 지금까지 특별히 뭐 일정이 편하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강력한 팀들을 많이 만났었고 그렇죠. 그리고 강팀들 상대로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저는 스티브 커 감독이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커트 오펜스를 커 감독 정도로 디자인하는 사람이 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골스가 쉽게 내려갈 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지금 정도의 공격 효율을 계속 낼 수 있냐 한다면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네. 지금의 승률을 유지할 수 없냐고 한다면은 저는 유지할 수 있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골든 스테이트가 충분히 상위 시드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오히려 다른 팀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뭔가 어떤 부상으로 인한 부상이나 노쇠화로 인한 좀 리스크 이런 것도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커리만 살아 있으면 어떻게든 간에 그 시스템을 통해서 오펜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살짝 소닉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서부에서는 약간 OKC가 절대 강자 느낌으로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또 이제 홈그랜 선수가 좀 안타까운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사실 서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골든 스테이트 제외하고도 또 사실 눈에 띄는 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닉스 선즈인데 피닉스 선즈의 이 상승세에 대해서 소닉님은 피닉스 선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피닉스 선즈 풀 경기를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표는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공격 지표나 수비 지표가 그렇게 막 튀지 않았었어요. 계속 이기고는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조금 초반 약간 데이터 쌓이면 좀 봐야지 했었는데 듀란트가 다쳐버렸잖아요. 네네. 네, 그래갖고 평가할 기회를 좀 잃어버린 게 아쉽고 사실 저는 이제 부데놀저 감독의 정규 시즌에 대해서는 좀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또 증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규 시즌에 약간 신 같은 분인데 저한테는 네. 애틀랜타, 미러키 다 1등 만들었었고 피닉스도 피닉스는 부데놀저 농구 할 수 있는 구성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 나와서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조금 불안했던 거는 듀란트 출전 시간이 좀 길었었고 제가 클러치 타임 득점 같은 거 봤을 때 듀란트가 좀 드리블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갖고 올해 이거 좀 길게 가면 조금 힘들겠는데 좀 이런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전에 이렇게 듀란트가 빠져버려서 평가할 여지가 좀 없어진 게 그게 그냥 저는 이제 데이터가 없어서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듀란트가 이제 다리 부상인데 네. 종아리 부상일 거예요. 종아리 부상. 이게 아킬레스랑 완전히 연결된 부위라서 아마 듀란트 부상은 길어지고 돌아오더라도 조심스러울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소닉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지표 자체가 막 압도적인 팀이 아니에요. 피닉스가 승률에 비해서. 뭐 이 스케줄을 쭉 보면은 사실 저도 피닉스 경기를 풀로 본 건 2경기 정도밖에 없고, 그다음에 트래킹도 그냥 정말 스코어 정도만 해왔는데 네. 매번 접전이었어요. 정말 뭐 상대가 정말 강한 팀이어도, 근데 사실은 또 굉장히 강한 팀 별로 만나지도 않았어요. 피닉스는 그동안에. 뭐 필라델피아 상대로도 원 포지션 게임을 했어요. 이 피닉스는. 네. 포틀랜드 상대로도 뭐 접전 클러치 들어갔었고, 거의 매 경기 접전을 가면서 결국 4쿼터와 클러치에 듀란트 갈아서 이긴 경기가 많았거든요. 네. 이 유튜브에 보면 NBA가 그 접전 경기들은 막판 몇 분 정기에서 올리는 영상이 있어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 거기 피닉스는 다 있어요, 진짜. 모든 경기가. 모든 경기가 접전이었구나. 정말 모든 경기 다 접전이었고, 실제로 듀란트가 지금 쓰러지자마자, 네. 지금 이건 저도 찾아보고 알게 된 건데, 요새 좀 진다 생각을 했는데, 세크 상대 연장 패배, 유타 상대 접전 끝에 이겼고, 세크라멘토 상대 또 지고, 오클라호마 상대 또 지고, 뭐 다 가비집회예요. 아, 지금 늑추님 얘기 듣고 찾아보니까 득실점 기반 기대 승률이라고 있죠? 피타고라스 승률. 네. 요게 피닉스가 6승 7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 좀 이제 스몰 샘플이라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 승패는 좀 승률의 영향이 좀 크니까 좀 보이는 게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팀별 얘기는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또 아무래도 선수 얘기들을 안 할 수 없는데, 네.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제 시즌 초반에 눈에 띄는 선수가 있는지 눅춤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어떤 선수가 좀 눈에 띄시나요? 저는 일단 미네소타 선수를 얘기를 할게요. 네네네. 제가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저 뭐 단연코 앤서니 에드워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네. 굉장히 스타일이 변했어요. 지금 그냥 이제 하이라인만 보고는 못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냐면 여전히 막 몬스터 덩크를 찍고 있고, 그리고 또 여전히 말도 안 되는 턴오버를 저지르고 있고, 클러치에 저걸 왜 던져 싶었는데 들어가는 뭐 그런 식도 있고, 여전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스타일이, 이 작년까지는 사실은 이걸 뭐 핀치의 생각이었는지 에드워즈가 해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플레이메이커 쪽을 많이 해보려고 했어요. 작년까지만,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메인 핸들러도 시켜보고, 실제로 몇 경기 막 10몇 번씩 연속으로 찍은 경기도 있었고, 계속 뭐 되도 않는 그 스킵패스, 이렇게 그 스크린도 이제 반대 방향으로 탄 다음에 이제 윅사이드 쪽을 이제 보면서 들어가는 그런 안 어울린 짓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올해는 보면 명확하게 그것도 스코어러 중에서도 슈터로 그냥 완전히 그 자기 재정의를 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올해 보면은 리그 3점 1위예요. 3점 메이드가 1위입니다. 그것도 꽤 큰 차이 나는 1위예요. 지금 경기당 4.9개를 넣고 있는데, 2위가 라멜로 볼. 사실 라멜로 볼도 지금 엄청난 페이스인데, 그렇죠. 경기당 0.3개가 차이가 나요. 라멜로 볼 4.6개 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3점을 던지는 것도, 원래는 얘는 그 많이 하는 짓이, 물론 지금도 많이 하지만, 이 드립을 치다가 좀 치고 들어가려다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스텝백 점퍼 뭐 이런 게 많았는데, 결국은 풀업이죠, 풀업. 근데 이번 시즌에 캐치앤샷을 엄청나게 늘렸어요. 작년 대비 캐치앤샷 빈도가 제가 지금 기억이 몇 경기 전에 한 3배 늘었다고 봤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급조된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사실 랜들이 왔으니까 이제 랜들이 우당탕탕탕 하고 공이 빠지니까 이제 캐치앤슛을 던지는 거다라고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보면 준비를 했어요. 아예 얘가 그 공 받고 던지는 메커니즘도 바뀌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 고베어라는 리그 최고의 스크리너를 활용하는 어떤 그 패러다임 자체를 자기가 바꿨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이 스크린을 타고 자기가 그 스스로의 무빙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기보다는 그냥 이 고베어의 스크린을 내 슛 던지는 방패 정도로 생각을 하기로 한 것 같아요. 단순화를 시킨 거죠.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찬성을 하는 그 입장이고요. 네. 실제로 올해 그 볼륨도 효율도 다 늘어났어요. 지금 미네소타가 헤매고는 있지만, 에드워즈는 제가 생각한 에드워즈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미네소타 제외하고 그래도 또 다른 팀 선수 중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가 있으시면 혹시 있으실까요?
케이드 커닝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커닝햄이 정말 네, 올 시즌 뭐 거의 네. MIP 후보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도 벌써부터 나올 정도로 뭐 네. MIP 후보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제가 좀 놀란 게 사실은 커닝햄은 빅사이즈 핸들러라고 보기에는 사이즈가 살짝 애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뭐 데뷔 전엔 6피트 8이다 9다 막 이랬었는데 제 기억에 그 메저먼트에서 6피트 6점 몇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키 자체가 막 굉장히 빅사이즈다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좀 리듬과 스킬로 승부를 봐야 되는 선수라서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그동안에. 네. 이렇게 뭐 무슨 돈치치 이런 애들처럼 아예 매치업에서 짓누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번 시즌에 지금까지 KD 커닝햄이 보여주는 걸 보면은 좀 플레이가 좀 여유로워졌다고 해야 되나? 그 마치 상대에 대해서 내가 피지컬 우위를 가지고 있을 때 같은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실제로 피지컬이 우위가 아닐 때조차도 자기 플레이를 해요. 저는 이게 정말 어느 정도 껍질을 깨고 나온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자기가 이번 이 시퀀스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는 베테랑들이 두세 명 옆에 끼면서 커닝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남다른 그 1라운드 1픽의 재능이 더 살아나고 있다. 약간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커닝햄이 그동안에 자기가 생각하는 뭐 이게 행동을 했을 때 그 동료들 위치가 자기가 생각했던 곳에 없었던 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는 뭔가 자기가 뭔가 무브를 한 다음에 생각했던 곳에 동료들이 와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슛을 던지든 패스를 던지든 딱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게 자기 능력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코트에서 눈에 보이는 동료의 움직임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KD 커닝햄을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번 시즌에. 뭐 MIP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재평가의 시즌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소닉님은 혹시 이제 또 눈여겨보는 선수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일단 그 굵은 선수 한 명, 그다음에 약간 그 뜨는 선수 한 명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일단 요키치죠. 근데 저는 아, BMVP. MVP가 아니라 BMVP. 베스트 오브 모스트 밸류어블 플레이어. 그러니까 AD나 쿤보 성적이면은 당연히 막 MVP 얘기가 나오면서 막 뜨거워야 되는데 네네. 보법이 달라요. 그냥 퍼포먼스 레벨이 그냥 다르고 올해 저 최근 저기 스탯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늘 위에 그 대기권을 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좀 MVP 레벨에서 또 한 단계 높은 그런 모습이고 네네. 이거는 제가 다른 방송 나가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5년째 완전 탑인 거거든요. MVP 한번 엔비디아한테 주긴 했지만 너무 퍼포먼스 레벨이 거의 천하통일 수준으로 한 5년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MVP라고 부르기가 조금 오히려 아쉬워요. 그냥 BMVP. 네네. 뭐 요렇게 말씀드리겠고. BMVP라고 하니까 이게 MVP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럼 좀 말을 좀 바꿔야 되겠다. 뭐가 좋을까요? EMVP로 할게요. Excellent Most Valuable Player. OMVP 어떨까요? Outstanding Most Valuable Player. 그러니까 다 괜찮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짭스러워가지고 우리끼리 얘기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이거는 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MVP 중에서 천에 천인 사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공모하고 싶고요. 네,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잔잔바리로 뜨는 선수들은 워낙 좋아해서 영상도 몇 번 만들었어요. 저 다이슨 다니엘스라는 약간 잔잔바리. 잔잔바리. 커닝햄도 사실 관심이 가서 제가 영상 하나 부었죠. 진짜 굵은 선수가 딱 눈에 띄는 거는 저는 웬바냐마. 웬바냐마. 요새 웬바냐마에 많이 꽂히셨더라고요. 예. 네네. 웬바냐마 사실 제가 OK 시전 리뷰했을 때 네네. 그 퍼리미터에서 자꾸 페이스업 한다고 이제 뺏기고 막 이래서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 경기가. 그래서 제가 결론도 그렇게 냈었어요. 크리스 폴이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많이 하냐. 골밑으로 좀 편하게 들어가서 엘리우 뻥뻥 찍고 막 이렇게 야투를 70% 찍고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결론을 냈었는데 접근을 더 바꿔서 3점을 8개씩 쏘면서 더 밖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사실 웬바냐마 성공률이 뭐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더 나빠져야 되는데 3점을 최근에 이제 넣는 게 요 몇 경기 제가 봤거든요. 8개, 6개, 4개, 6개 뭐 이렇게 넣어요. 근데 시도도 8개가 넘고
근데 성공률이 작년보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네. 이게 진짜 3점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막 그래비티가 생겨가지고 롤맨을 하든 뭐 이렇게 인버티드 피켓롤을 하든 뭐 약간 그래비티가 생겨갖고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것들 막 어제 앤서니 데이비스랑 할 때도 보니까 뭐 진짜 상상하기 좀 힘든 그런 공격들도 막 성공시키고 그러던데 네. 진짜 대단한 거 하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이거는 약간 제 이성적인 판단이랑 별개예요. 보니까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냥 내 머릿속으로는 웬만하면 골 밑에서 더 해야 될 것 같지만 외곽을 이렇게 많이 던지는 게 역으로 나중에 이제 그쪽 역으로 더 효과를 많이 주겠다 이런 그냥 순수하게 느낌이 너무 좋아서 네네. 웬만하면 진짜 대단한 시즌 한번 나올 것 같다는 생각 들고 혹시 내년쯤에 요키치한테 좀 도전장 내민다면 웬만하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 그렇게 빨리 올라올 것 같다. 오. 요새 득점하는 장면도 한번 모아서 한번 봐보세요. 진짜 굉장한 거 많아요. 그 움직이면서 하는 득점들이 그냥 뭐 블락하는 걸 포기할 정도의 약간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소닉님을 10수년째 보고 있지만 네네. 그 소닉님의 어떤 이성적인 그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이라든가 예측은 들을 땐 다 말이 되는데 대부분 빗나가거든요. 근데 방금처럼 그냥 그 뭔가 보면 좀 다르던데 이런 건 되게 잘 맞아요. 예. 특별히 본인도 근거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닌데 기분이 그래 이게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아마 웬바냐마는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저도 사실 맥주님을 본 지가 좀 오래돼서 이번엔 좀 아닌 것 같다거나 약간 비관적인 얘기를 하면 진짜 잘 맞아요. 그러니까 주로 저는 서로 안 약간 될 놈을 잘 찾아냅니다. 네네 약간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서 이렇게 서로 되게 많이 비웃다가 요새는 이제 서로 리스펙하면서 의견도 많이 서로 이게 둘이 퍼즐 맞추듯이 끼워 맞춰보고 좀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걸 리스펙이라고 불러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서로 리스펙은 아니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너트와 볼트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둘이 합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잘못하면 또 안 좋은 조합일 수도 있죠. 약간 벤 시몬스의 강심장과 디그린의 성격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 볼트와 너트 그 두 분 모시고 대화 나눠봤는데 볼트 어떤 분 하실 건가요? 제가 볼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볼트 늑춤님 오늘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진짜 아무리 시즌 초반이고 지금 변수가 많은 상황인데 네네. 뭐 늘 느끼는 거지만 그 갖춰진 어떤 로스터라든가 상황만 보고 예측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 잘 맞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소닉님의 어떤 그 워낙 그 영민한 분석을 보면서 네네. 정말 들으면서도 이게 다 말이 되고 그래 논리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네. 이 느낌 제가 되게 익숙한 거라 그러면 이제 다음 주쯤에는 또 뭐가 뒤집혀 있을까 되게 기대되고 예. 항상 이렇게 자기 응원팀이 어디냐 뭐 잘 되냐 못 되냐를 떠나서 이런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그 예측이 일부 맞아 들어간 재미도 있지만 네네. 어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틀리는 모습을 보는 것도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예. 사실 뭐 저희가 당연히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전문가라고 스스로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약간 너무 기분 나쁜 댓글들은 아니요. 네. 그 재밌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가벼움을 지향해요. 기본적으로 가벼운 게 좋고 네네. 그리고 또 그렇게 막 되게 일관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스포츠 응원이라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거는 사실 그때그때 재미를 느끼고 그때그때 분노를 배설하는 게 제일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이제 게시판에 보다 보니까 불편한 분도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네네. 정말 잘할 때 칭찬하고 못할 때 욕하고 그게 제가 추구하는 뭐 스포츠 시청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그래놓고 뭐 이제 와서 왜 그러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때 그날은 잘했나 보죠. 제 응원팀이. 그리고 오늘은 못했나 보지.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건강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게 스포츠를 좀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게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또 반강제로 볼트였나요? 너트였나요? 기억도 안 나는데 네. 하여튼 뭐 너트가 대신 이제 소닉님께서는 오늘 그 팟캐스트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늑품님을 뭐 이렇게
가볍고 약간 팔랑거린다고 좀 비난하는 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원래 예. 원래 원래 그런 분인데 다른 기대를 한 게 제가 봤을 땐 좀 실수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같이 아, 여기서 또 방송을 해보니까 같이 좀 이렇게 이게 사회를 보는 사람 앞에서 이제 얘기해 본 건 또 처음인데 네. 되게 마인드가 건강한 분이라서 제가 못 가진 면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얘기해 보니까 진짜 되게 유쾌하고 재밌게 했고 네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늑충님한테 이제 제일 15년 동안 제일 안타까웠던 게 10월, 11월에는 진짜 농구 얘기를 둘이 재밌게 하다가 12월만 되면 사람이 없어져요. 봄까지 네. 안 나타나요. 야구 시작할 때까지. 그래갖고 NBA 시즌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갖고 항상 끝나고 뭐 썸머리그 뭐 이럴 때 밥 먹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진짜 다시 늑표님이 지금 아까 애기 울음소리도 많이 들렸지만 생활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인제는 미네소타가 좀 잘해서 좀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고 농구 네네. 시즌에 좀 만나고 막년에도 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맨날 이제 사람이 없어져서 5월 여름에 남들 다 야구 보는 시즌에 뭐 썸머리그가 뭐 보고서 뭐 뉴 미네소타 듣기만 짜증나거든요. 나 이런 얘기 좀 안 봤으면 좋겠고 진짜 좀 잘해서 진짜 4, 5월에 뜨거운 늑주님이 이제 아. 가벼운 글로 게시판을 도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 모두가 이제 미네소타의 이제 반등을 위해서 또 많이 응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디님께서 그 초반에 미네소타가 좀 부진하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생각보다. 네. 그 미네소타가 7승 6패면 되게 잘하고 있는 건데 이게 최근에 20년 이후를 봤을 때 기대치에 비해서 살짝 약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요. 예. 근데 그 말씀 맞는 게 네. 지금이 제가 늑충님 만난 이후로 한 20시즌 지났는데 네네. 7승 6패면은 뭐 역대 탑3에 들어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 세 번째 정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즐겁겠네요. 축하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팟캐스트를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또 커뮤니티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또 회의를 거쳐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패널 맡아 주신 소닉님, 눅춤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건디였습니다. 날씨가 이제 부쩍 추워지는데 구독해 주시는 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길 바라겠습니다. 또 소닉님이랑 눅충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한번 사실 좀 아프시면 이제 살짝 좀 복구가 좀 느려지시니까 알겠습니다. 네, 모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